나 너 가만두지 않을 건데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나 당신한테 제기할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사연보다 더 많이 질문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특명! 나의 바람을 우리 집에 알리지 마라 입니다. 아무튼 컷. 자, 여러분 바람 피면 안 되죠. 내 바람을 펴버렸어. 그러면 어떤 일이 나에게 발생하느냐? 상대방의 배우자가 바람 사실을 알고 나 너 가만두지 않을 건데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나 당신한테 제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장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주민등록 초본상 마지막 주거지, 지금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그 집 주소로 소장이 날아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다? 만약에 내가 집에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소장을 누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요, 원칙적으로 당사자한테 송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접니다. 변호사는요, 당사자의 모든 법률적 행위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대신 받을 수도 있고요. 법원에 출석도 대리하고요. 법원 서류 내는 것도 대신하는 거죠. 법원에서 오는 소장을 우리 집으로 오기 전에 변호사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자, 저희가 소장을 받으려면요, 중요한 건 뭐다? 사건 번호를 알아야 돼요. 서울가정법원 2022 드단 땡땡땡땡땡, 이게 사건 번호가 법원 앞에 접수된 연도, 그리고 뭐 드합, 드단, 가단, 가합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분류하는 번호, 그 다음에 또 일렬 번호 숫자, 이렇게 사건 번호를 알아야 제가 그 사건의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해가지고 이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집에 오기 전에 소장 접수 번호를 확인을 해서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가지고 변호사한테 소장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요, 요즘엔 너무 편리하게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기 옆에 버튼이 딱 나와요. 딱 누릅니다. 그러면요, 자, 위에 대법원 이게 나와 있고 나의 사건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자, 그런데 제일 처음 보면은요, 법원하고 사건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탭을 보면 탭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탭은요, 사건 번호로 검색하기. 두 번째 탭, 공인인증서로 검색하기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하기를 클릭하면요, PC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플러스 법원하고 사건 종류를 클릭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법원이 보면 엄청 많아요. 서울만 해도 서울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인천만 해도 인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천 가정법원, 인천 지방법원, 뭐 부천지원, 수도 없이 많은 법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일일이 다 법원을 선택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가령 제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서울이에요. 그렇다면 서울가정법원, 내가 서울인데 강남구에 살고 있다 라고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목동 쪽에 살고 있다 라고 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따라서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법원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쪽 부부가 이혼을 한대요. 이혼 소송 중이거나 협의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가정법원이에요. 똑같이 인천이어도 인천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혼을 안 한다라고 하면요, 가사사건이 아니고 일반 민사사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 뭐 인천지방법원 이런 곳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혼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안전하게 서울가정법원도 클릭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법원을 조금 여유롭게
안전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 관할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에 주소지 관할 검색만 해도 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딘지 쉽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만 선택하면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사건 종류를 검색을 해야 돼요. 사건 종류가 엄청 많아요. 형사, 민사, 행정 둥둥둥둥 해서 사건 종류가 확 뜨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민사, 가사, 민사 괄호치고 가사 신청,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조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뜨는 게 아니에요. 막 원고가 전화해가지고 양날에 너 지금 기대해라. 나 지금 변호사 선임했거든? 너 좀 있으면 소장 받을 거야. 그러고 나서 바로 조회가 되느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 시간텀이 발생하느냐? 양날애가 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 저 양날애인가? 라고 법원에서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통신사 통해가지고 이 사람 전화번호를 좀 파악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통신사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사건에 입력을 해야 내가 내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했을 때 사건 번호가 확 뜨는 거거든요.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원고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 처리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리고 회신이 왔는데 바로 입력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되기도 하고 열흘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내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 안전하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뜰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조회를 딱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회를 했는데 사건 번호를 알았다 라고 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선임계를 제출하면, 그게 우편으로 송달이 나가기 전이면 무조건 변호사한테 오게 됩니다. 우리 집으로 우편이 올 리가 없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이거 영업상 비밀이라서 제가 잘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제가 여러분께 팁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잘 들으세요. 나의 사건 검색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앞불싸 내가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래서 우편 송달이 나갔대. 그것도 오늘 나갔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법원에 전화해도 저희는 이미 우편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집 앞에서 우체부 아저씨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자, 이때는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100% 확실하진 않지만 성공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어느 법원에서 누구한테 어느 주소지로 가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됐잖아요. 우체국에 전화를 합니다. 네, 저 우편을 우체국에서 직접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편집국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보내시는 분이랑 받는 분 성함하고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보내는 곳은요, 서울가정법원이고요. 받는 사람은요, 이름이 양날애고 서울시 소초구 땡땡땡땡입니다. 지금 우편이 아직 서울가정법원 중앙편집국에 있어요. 그쪽을 관할하는 편집국으로는 아마 내일 오전에 도착할 것 같네요. 그러면 뭐다? 무조건 아침에 신분증을 들고 그 편집국으로 찾아가가지고 제가 양날입니다. 저에게 직접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저에게 직접 줍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집에 소장이 도달하지 않게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조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법원에서는 입력이 되자마자 바로 송달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법원에서는 시스템상 조금 입력이 늦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보조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제가 다음에도 어디에 물어보지 못할 그런 꿀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